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블랙 먼데이 그 자체입니다. 뭐 시장이 4% 빠졌으니까 살아남은 종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남아있는 종목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국내 증시 피난처할 때 좀 살펴보기로 할 텐데, 자, 당초에 이러한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뭐 경기 침체, 부진 이슈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알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기에 한번 주식 밀어버리고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 있는데 지금 코멘트와 돌아가는 양상 보면 이게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연준은 지금 집값 한번 무너뜨리고 물가 잡고 싶어 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영민 매니저,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이제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 노이즈가 시장에 이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뭐 어제 우리 시장 개장하기 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왜 빠지냐, 무너졌죠. 우리 채팅창에 시청자분들께서 막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난 주말에 이제 폭스뉴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인터뷰,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용인하겠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물러설 기세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장은 그래도 결국에는 이건 협상용이야. 이런 이제 인식이 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보니까 침체를 불사하고서라도 이제 밀어붙이겠다. 상대국들과 강경한 이제 대치를 좀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이면서, 그러면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한테 그냥 주식을 팔라고 이제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공매도 세력들이 뭐 정말 좀 신이 났고요. 패닉셀이 연출이 좀 되면서 뭐 주요 기업들이 이제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해 줬던 것처럼 음모론까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뺀다. 집권 초기에. 실제로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까 브리핑 잘 해주셨지만 채권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는 결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거죠. 앞으로 이제 이번 주 또 주 후반에 예산안 확정도 있고 또 부채한도 협상도 있는데, 미국은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부채가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국채 수요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당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지금 금리는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에서 그래서 더 떨어뜨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의도적으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이제 집값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 이제 버블이 조금 심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도. 그래서 집간 초반에 이제 그런 좀 의도적인 노이즈를 이제 만든다라고 보더라도,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대응을 할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굉장히 힘든 구간이 좀 만들어지고 힘들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의도적이라면 더더군다나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 결국 정책 담당자들은 언젠가는 또 시장을 살리기 위한 이제 조치들을 보일 거고, 지난밤에도 막 지금 뭐 재무장관부터 해가지고 국무장관 수습하기 위해서 온갖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지난밤에는 백약이 무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패닉셀 흐름이 워낙 좀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나스닥 시장이 4% 급락하고 3대 지수가 다 이제 급락을 좀 했습니다만, 진짜 이제 의도된 어떤 정책 노이즈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집권 1기 때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 집권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인 노이즈를 통해서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된 초기에 나스닥 지수가 10% 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딱 집권하자마자 10% 넘게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조정이 진행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정책의 효과로 시장이 살아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제가 취임 전부터도 이런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영웅처럼 등장해서 시장을 살리는 걸 이제 굉장히 좀 선호한다. 요번에 또 엑스에도 뭐 이런 이제 말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한다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미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장은 하락장으로 접어든 거나 20%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심하게 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 프라이싱이 다 끝나고, 정책적인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가격 조정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시장 분명히 살아날 거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정책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살아났다, 이런 식의 이제 또 포지션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시장 대응을 할 때 패닉셀에 이제 동참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냉정하게, 결국 이 정책적인 노이즈는 단기간 안에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침체가 실제로 온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조정을 좀 받은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하실 때는 요걸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시면서, 실제로 온 게 아니라 올 가능성에 대한 이제 공포로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좀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YS 찬님이 오늘 사이드카 걸리는 건가요? 해주셨고요. 투기 세력님 이번 주에 미국의 CPI 그렇죠 나오죠. 수요일 날 밤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밤에는 예산안 마지막 딜 친 겁니다. 이건 민주당은 반대할 거고 공화당이 또 몇 명이 이탈할지 공포의 도가니탕입니다. 섭씨 200도님 트럼프 친인척이 양계장 대규모로 차린 거 있는지 조사하십시오. 지금 달걀 가격 올랐기 때문에 이런 주셨고요. 박별님도 잠 못 잤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많은 여러분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뭐 우려와 또 의문들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이제 전략 쪽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월가는 벌써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트럼프의 의도가 사실이라면 여름까지는 주가 조정, 관세 4월 2일 날 상호 관세하고 5월 가고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좀 잘라야 됩니까, 일부? 아무래도 이제 집권 초기에 더욱더 관세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집권 초기에 지지율도 뭐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좀 최근에 시장의 어떤 급락세도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문제로 지금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모든 정책들을 사실 집권 초기에 쏟아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뭐 관세도 당연히 뭐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주식 시장도 일단 일시적인 어떤 급락과 경기 침체를 불사하고서라도 계속해서 이제 강행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주식 시장도 이렇게 한번 크게 흔들리면 물가도 또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다 금리 보니까 떨어지고요. 맞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딱 원하는 금리 인하와 이제 물가 안정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달러 강세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일시적인 어떤 시장 하락은 감수하고 있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지금 증시의 어떤 하락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냐고 하니까 아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그 증시가 많이 빠진 게 아니다라고 했고 앞으로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하락도 좀 시사를 했기 때문에 증시의 어떤 이제 투매와 또 패닉 세일이 나와줬더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근데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아무래도 우려감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만약에 경기 침체 사이클로 들어가고 또 이제 GDP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2분기 연속 역성장이 나왔을 때가 실제로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또 연준에서 금리 인하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부터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시장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고 우려감이 또 팽배하고 불확실성이 컸을 때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경기 둔화 우려감이 가장 컸을 때 지금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에 시장이 흔들리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집권 초기에 쏟아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집권 초기 그러니까 오히려 뭐 빠르면 1분기, 늦어도 한 2분기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경기 침체나 우려감과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우리가 좀 기대했던 거는 그래도 트럼프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또 그리고 이제 백악관 집무실에도 깨트리진 않을 걸로 알았는데 맞습니다. 뭐 다우와 지금 나스닥 시세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재무장관 스캇 베세트 같은 경우도 월가 이제 헤지펀드 창업자잖아요. 그래서 월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근데 일시적인 어떤 이제 시장의 관심을 배제하고 오히려 또 이제 관세나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더 좀 집중하면서 오히려 증시가 집권 초기에는 좀 흔들릴 수 있는데 반드시 저는 살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2분기부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아무튼 단기적인 어느 악재는 좀 피해갈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일단 어떻게 할까요? 자르지는 말까요? 일단 국내 증시랑 또 이제 글로벌 증시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뭐 당연히 오늘은 국내 증시가 더 밀릴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 국내 증시가 그래도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먼저 좀 매를 맞았고 뉴욕 증시는 지금 사상 최고치가 경신된 상태에서의 조정인 거고 우리 증시는 2021년부터 조정 흐름이 우하향이 나아졌던 상태다 보니까 그래도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제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그래도 저가 매수에도 분명히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제 그 뉴욕 증시와 계속해서 최근에 디커플링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하락 출발은 하겠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만큼의 하락은 동학개미는 오히려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오늘의 어떤 그 하락에 지금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버리면 이 하락이 사실상 우려감으로 인한 하락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 또 말이 또 호떡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약간 그 주치자적인 아니면 시장 치자적인 어떤 발언들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금방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조금 더 관망하는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 흐름은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미국 증시하고 동조화가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주 후반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예산안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 뭔가 이제 해결에 좀 실마리를 만들어야 돼. 예산안이 통과되면 재정적인 이제 또 활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증시가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CME 패드워치에서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6%로밖에 네네.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락으로는 이 정도로는 택도 없다. 인하 안 하겠다는 택도 거거든요. 없다. 그리고 네. 지금 상황에서 또 인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준이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를 시인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확률적인 이제 부분의 싸움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저는 뭐 다음 주에 이제 FOMC 시작되기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20%, 적어도 상반기 안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60% 이상이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이제 이런 동요는 있을 수 있고 또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에 이제 여파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 증시는 이미 작년 12월 달에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걸 똑같이 겪었어요.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채 2%도 안 된다. 1%의 경제 성장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수요 부진, 내수 경기 침체 예. 이런 온갖 악재들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가격 급락이 이제 좀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는 그래도 미국 버텼으니까. 증시보다는 네.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회복력은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역시 일단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좀 나눠서 보자. 동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가 뭐 이미 맞을 만큼 매를 맞았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라든가 충격을 좀 덜할 수가 있다. 반면에 서학개미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름까지 조정 얘기 나오고 이게 AI가 관련을 하는지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팔란티오 뭐 테슬라부터 해서 우리 것만 진짜 누가 알고 때리는 것처럼 지금 급락 폭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름까지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버티지만 조금 현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띠용님 멘탈 관리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버핏 같은 사람 현금 비중을 확대한 자가 승리자인 듯합니다. 이창수님은 미국장 바이오만 그래도 살아남았던데 우리 장은 어떨까요? 여러 의견 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있다가 오늘의 국내 증시 피난처라는 이슈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일발을 돌입을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좀 답답한 하루 될 것 같지만 일발은 가야죠. 네. 어디로 갈까요? 뭐 지금 비슷한 의견을 채팅창에 주고 계신 분도 네. 계신 것 같은데 결국 또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뭐 존슨앤존슨, 머크, 암젠, 그다음에 뭐 모더나 뭐 이런 백신 관련된 기업들은 네. 대부분 다 상승 마감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조정받는 와중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장중에 4.1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좋아요. 그리고 3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주요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임상 결과 HLB를 이제 필두로 해서 또 유럽에 이제 폐암마크가 예정되어 있고 4월 올로 이어지는 뭐 아스코 뭐 그다음에 세계 뭐 임상 종양학회 AHL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오늘 뭐 저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좋습니다. 생각에서 네. 최근에 또 좀 이슈가 많았었던 유한양행을 뭐 복귀 차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복귀하시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재료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12월 달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그걸 제가 오늘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어저께 뭐 모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가가 하향이 됐어요. 네.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된 게 이제 반환이 하나 됐잖아요. 이제 메시 이제 비알코올성 네. 이제 지방간염 네. 치료제 요게 이제 2019년에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 됐던 건데 요게 이제 반환이 됐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 반환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조금 줄여서 목표가를 낮췄어요. 근데 목표가를 낮춘 게 얼마냐면 20만 원. 네. 어저께 종가가 12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네. 20만 원까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가를 낮췄다는 거에 여러분들 좀 방점을 좀 두지 마시고 어쨌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좀 높다. 그러면 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높다라고 판단하는 건지를 이제 보면 되거든요. 네. 당장 이제 유럽에서 이제 ELCC 유럽 폐암학회가 다다음 주죠. 이제 3월 26일부터 네, 다다음 주에. 진행이 좀 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초록은 다음 주에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모두가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마리포사 이제 최종 네. 후기 임상에 대한 이제 결과가 공개가 좀 될 거예요. 마리포사라고 하는 건 이제 렉라자, 요게 이제 폐암 표적 치료제고 리브리반트라고 하는 면역 치료제하고 병용 투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상 기존의 1차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던 타그리소와의 어떤 효능을 이제 네. 비교를 좀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전체 생존 기간의 데이터가 아직 공개가 좀 안 됐었는데 3월 20일 날 이제 초록으로 최종 이제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공개가 될 거예요. 지금 EGFR 변이에 대응하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사실상 타그리소가 네. 거의 뭐 시장을 압도하죠. 장악하고 네,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는데 타그리소가 이제 작년에 세계 폐암학회에서 공개된 전체 생존 기간이 37.3개월이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마리포사 그러니까 랭라자와 리브리반테 이제 병용요법은 전체 생존 기간이 이것보다 최소한 11개월 이상은 더 높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이제 감안했을 때 한 49개월 전후가 전체 생존 기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건 전체 생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치료제로 이제 복용한 환자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요 숫자가 기대치에 이제 충족을 좀 한다라고 하면 1차 치료제가 타그리소에서 이 랭라자와 리브리반트로 대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매출액에 대한 이제 전망치가 당초 예상치보다 이제 더 높아지면서 유한양행이 앞으로 이제 유입받게 될 로얄티에 대한 이제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알테오젠이 됐건 뭐 유한양이 됐건 앞으로 이제 로얄티를 이제 수령하게 될 기업들은 어차피 매출 전망치는 다 추정에 근거한 거다. 그 추정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따지는 게 기업 가치에서 가장 결정적인 네. 이제 변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된 가장 객관적인 이제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라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작년 8월달에 랭라자가 미국 FDA 이제 항암제로 이제 승인을 좀 받았었고 사실 이게 리브리반트 SC 제형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팔로마 3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작년 아스코에서 이제 베스트 오브 아스코 선정된 게 바로 이제 랭라자하고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병용요법에 대한 이제 결과였거든요. 그게 왜 중요했었냐면 5시간 이제 걸리는 투약 시간을 5분으로 이제 네.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이제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리브리반트 SC가 미국 FDA 지금 패스트 트랙이 태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이게 보완 서한을 이제 수령을 했어요. 얀센 쪽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일부 리브리반트에 대한 이제 보완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고 나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리브리반트 SC 제형이 미국 FDA 심사를 이제 통과하게 될 거고 그러면 랭라자와 리브리반트 SC 제형도 병용요법으로 폐암 환자들한테 이제 투약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매출 전망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이제 수조 원대의 이제 매출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이제 마일스톤으로 최소 수천억 원대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가치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유한양행 저는 지금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작년에 우리 국내 5대 제약 기업들 중에서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2조 원을 돌파를 한 회사가 네. 바로 유한양행이에요. 그 유한양행 2조 원을 매출을 이제 돌파를 할 때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한 게 일단 랭라자가 FDA 승인 받으면서 6천만 달러의 마일스톤 성공에 대한 마일스톤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도 승인 받았죠. 마일스톤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상반기 안에 승인을 받게 되면 곧 한 최소 400억 이상의 마일스톤을 계속 이제 유입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승인 지역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마일스톤 유입받고 실제로 시판이 되기 시작하면 그에 따른 이제 러닝 로얄티를 이제 수령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도 유한양행은 뭐 매출 2조 원은 당연히 넘어가게 될 거고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한 1조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그 정도 예상이 좀 되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조 6천억밖에 안 네.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를 낮추더라도 20만 원의 목표가가 이제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걸 참고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네. 어제 종가에서 저는 뭐 접근하는 전략이고 오늘 뭐 당연히 조금 하락 출발하겠습니다만 네. 12만 원 아래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이고 1차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이제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 유한양행으로 갔습니다. 조금 최근에 잡음이 있었던 게 그 간암 치료제 베링거 인게라임한테 돈 받은 그거를 네. 이제 다시 반환을 한 그 이슈가 하나가 있지만은요. 여러분 뭐 유한양행 대한민국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비소 폐암 치료제 이 랭라자를 통해 가지고 뭐 승부를 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네. 아 지금 표가 나와서 저 표를 설명해 달라고 요 하네요. 화면은 네. 이제 플로라, 요 임상은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1차 치료제로 이제 통용되고 있는 타그리소의 이제 임상과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마리포사, 랭라자하고 리브리반테 병용요법의 임상을 이제 비교한 건데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조 데이터만 보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이제 유효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전체 생존 기간 후기 임상 전체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딱 공개가 됐을 때 타그리소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37개월 정도 수준이기 네. 때문에 요거보다 거의 한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높은 수치가 나오면 아 이제는 랭라자가 비소세포 폐암, EGFR 변이에 대한 이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이제 시장 확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좋습니다.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저 표가 뭐야 하실 분들 있겠지만은 현재 비소패하면 타그리 소라네가 완전히 꽉 잡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를 지금 유한양행의 랭라자 또 리브리반트 여기 이 팀이 뚫고 갑니다. 근데 다다음 주죠. 네. 유럽 학회에서 보고가 나오는데 훨씬 뛰어나다. 이러면 매출이 늘겠죠. 그렇죠. 매출이 늘면 러닝 로얄티 늘겠죠. 이제 그래서 다다음 주에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SC 제형도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유한양행을 완벽 정리한 거죠. 이러면은 완전히 끝난 거죠. 작년부터 있었던 네, 또 쭉. 리브레반트 SC 제형의 이제 보안 소환 요것도 어느 정도 이제 다 수용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상반기 안에 이제 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1년의 이제 과정들을 다 좋아요. 설명을 좀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봉사님이 오늘 바이오라도 버텨주길 바랍니다. 천사의 유혹님, 머크는 버텨줬는데 알테오젠 살아날까요? 또 해주셨어요. 살아나야죠. 김피오레님, 오른 것도 없는데 또 내리면 너무나 힘듭니다. 투기세령님께서 오늘은 좀 팔아도 될 듯. 아, 역시 투기세령님 같은 댓글을 주셨네요. 오늘 좀 팔아도 된다. 차익 실현하신다는 뜻인가요? 수익 효소 난 건 아빠님. 오늘 좀 팔아도 네, 되죠. 그 뜻이겠죠. 네, 네, 수익 난 건. 지금이 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님, 매번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네. 손절을 뭐 지난주에 나갈 걸 또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 또 그런 고민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 한번 피난처, 그래도 좀 하락폭도 적고 충격이 덜한 곳은 어딜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 힌트를 좀 보면 에너지 업종, 또 일부 바이오, 로키드 마틴, 방산 같은 것들이 살아남았거든요. 준호맨이죠. 네. 오늘에 뭐 다 빠질 겁니다만 맞습니다. 그래도 오후장에서 낙폭을 줄이는 이것도 뭐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큰 상승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복 탄력성이 그렇죠. 가장 빠르거나 시장이 그래도 조금 하락폭이 멈추면 그래도 먼저 회복과 가는. 반등이 가장 강하게 들어줄 수 있는 섹터는 네. 그래도 일단 우리가 관세 리스크가 조금 이제 완화될 때까지는 그래도 관세 리스크에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가 그래도 나중에 회복 탄력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예. 관점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MRO라든지 또 이제 미국과 한미 간의 또 이제 선박건조 협력 또 그리고 이제 해군 함정 관련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못 보니까 건드리는 거죠. 아무래도 네. 관세는 피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방산 같은 방산.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 쪽에 이제 수출이 좀 제한적인 부분,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고요. 거기다가 뭐 유럽 국간이나 아니면 중동 쪽에서의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K방산의 어떤 채택률이 더 높아지고 발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일단 조선 방산 그리고 완전히 이제 개별 섹터로 간다고 했을 때는 매크로적인 이슈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와는 좀 별개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한미 간의 어떤 이제 공고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좀 시장과 조금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 물론 뭐 시장이 급락세가 연출되고 패닉세일이 연출되면 다 같이 밀릴 수가 있겠지만 네. 회복의 속도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 섹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의 직격탄에 직접적으로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가 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흔들림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방산, 조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가스? 가스 네. 그리고 엔터 이런 부분들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엔터도 관세, 문화 교류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 중에서 일단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방위 산업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뭐 네. 최근에 뭐 하나 시스템이나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세트렉 아이라 같은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지금 뭐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핵심 수혜 종목들도 오히려 증시 하락에 좀 어느 정도 좀 피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조선 쪽도 지금 이미 엔진 탑2 기업들 특히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또 이제 HD 현대 또 엔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5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 관련 섹터들도 오히려 시장에 어느 정도는 좀 피난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뉴욕 증시를 필두로 이제 그 성장 섹터들의 저가 매수와 좀 안정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률 중심의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피난처로 조선 방산, 조선. 우크라이나 재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한령 해제 수혜주 요 정도가 그래도 증시에서 조금 직격탄은 좀 피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조선, 방산, 네. 그다음에 사우디로 지금 젤렌스키 갔으니까 맞습니다. 예, 광물협정의 재건,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알래스카 LNG 오늘도 한번 보고 그다음 마지막에 중국 관련한 엔터 이제 5개를 주셨고요. 네. 종목을 하나를 살짝 가보죠. 아니면 하나 시스템 어제 떠오르는 거 보고 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 공매도의 최고 먹잇감이다. 또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오르면 올라서도 걱정 이렇게 되고 있어서 하나 시스템 한번 보죠. 일단 뭐 하나 시스템이야말로 딱
딱 적합하는 기업이긴 해요. 사실 네. 뭐 조선, 방산, 우주항공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은 또 방산 쪽에도 가깝기도 하고 또 사이버 보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드론, 안티 드론 사업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제도 최근에 뭐 시장과 무관하게 오히려 그냥 신고가 매일 엔진이 올라요. 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의 타켓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오히려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한들 오히려 지금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과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은 오히려 쇼커버링이 나와서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나 시스템을 필두로 한 이제 하나 그룹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지주사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또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오션 그리고 하나 엔진 같은 기업들은 그래도 지금의 어떤 시장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드는 기업이 지금 최근에는 하나 그룹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목표가를 좀 상향해 드렸는데 그 목표가 4만 원도 돌파를 하면서 4만 850원까지 또 상승 흐름이 나아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지만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 그룹주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이 저가 매수가 좀 가장 강하게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좋습니다. 보유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오늘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줘서 다시 35,000원 부근 때까지 조정이 나와주면 다시 재매수의 관점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피난처에 대한 질문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가 어쨌든 좀 금리 급락 때문에 1순위에 네. 꼽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제약바이오는 가장 좀 방어적인 역할을 이제 잘 해줄 거라고 보고 코스피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유한양행,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뭐 알테오젠. 1순위로 조정 시 이제 매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네. 보는데 사실 이게 이제 좀 피난처라고 하는 게 오늘 하루만 놓고 볼 것이냐 네. 아니면 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여름까지 것이냐. 가는. 네. 저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네. 보면 방산조선 당연히 좋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제가 뭐 매일같이 방산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이번 주는 트럼프가 묻어 있는 건 다 피해야 된다. 방산이든 네. 조선이든 다 피하고 차라리 많이 빠져 있는 자동차 그리고 그간 이제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예.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예. 트럼프의 정책 노이즈가 워낙 좀 심하고 주가가 하락해도 괜찮다라는 이제 발언은 사실 이제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음모론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라고 그게 볼 수 맞네.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모든 이제 불신을 본인 스스로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트럼프가 묻어 있는 종목들은 다 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미국 시장과 같은 패닉셀이 나올 수 있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조정이 한번 나오고 나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이제 피난처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까지 뭐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글로벌 증시 이제 랠리에서 계속 이제 피해가 완전히,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뭐 주구장창 요즘에 계속 자사주를 매입해주고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피난처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를. 현대차 예. 이런 종목들이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제가 선호하는 종목들은 아닙니다만 아니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유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좋습니다. 보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오늘 또 미국 증시에서 가장 잘 버틴 종목이 또 버라이즌이에요. 통신 통신. 관련된 기업들, SK텔레콤이라든지 KT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뭔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나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제약바이오 업종과 방금 말씀드린 이제 업종의 종목들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가 꼽은 피난처는 일단은 제약바이오 금리 급락이 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대변되는 완전 밀린 그렇죠. 이미 완전 밀렸던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타에서 이제 파악을 한번 해봐자 이렇게 이야기 통신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버라이즌 오른 거 보면 네. 국내도 역시 통신 버팀목 이야기해 주셨는데 주연님이 영민 매니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 피난처가 될 수 네. 있나요? 하고 바이오 쪽이라면 퓨처캠 한번 리뷰도 같이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종목 볼게요. 요런 애들이죠. 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홀딩스. 애들. 철저하게 이제 소외됐다가 사실상 이제 최근에 그나마 이제 가격 매력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포스코 인터가 뭐 어제도 사실 잘 버텼고요. 최근에 뭐 뭔가 이제 뭐 자원 개발이라든지 해외 자원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이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 풍파에서는 조금 더 네. 버틸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에너지단의 종목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게 저것도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크게 보면. 결국은 이제 에너지예요. 네. 뭐 사실 방어적인 역할, 보통 이제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때 에너지, 통신, 금융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대표 기업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GNC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저는 이제 대응을, 어차피 발전소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도 AI 이슈를 이제 떼내고더라도 충분히 이제 시장에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이제 퓨처캠이 퓨처캠. 어저께 이제 시간에서, 장이 끝나고 네. 나서 시간에 조금 강했죠. 네. 드디어 이제 FC705가 임상 3상에 이제 진입을 한다. 3상 이제 IND 계획 이제 승인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임상 2상에 머물러 있는 것과 3상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일단 3상을 먼저 시작하고 미국에서 지금 임상 2상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2상에 대한 데이터도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공개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립선암 신약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퓨처캠이야말로 최근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기관들이 그야말로 주구장창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급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기관들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뭐 중소형주 중에서는 퓨처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선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피난처 봤고요. 또 배당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뭐 현대차 이야기해 주시면 기아차가 요즘에는 배당 기준일을 매 하나하나 체크해야 돼요. 3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뚱뚱한 좀 큰 종목, 세아제강 아직 배당 이슈 남아있는 것들도 배당 기준일 하루하루 체크하시면은 이번 이 풍파에서 조금 더 배당금이라도 챙기는 게 큰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뭐 더블 배당 이슈들도 함께 체크시면 좋을 것 같고요. YS킴님, 증시에선 역시 불확실성이네요. 영향을 크네요 해주셨고요. 에스킴님도 국장이 올라가서 미국이랑 키 맞추기를 기대는 하고 있는데 불길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내려와서 맞추기를 할 모양새입니다. 유유 또 해주셨고요. 머그냥님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아마 MBTI T이신 것 같은데 거품이 끼었으면은 빼고 다시 시작해야죠라고 아주 단호한 또 단호박 멘트 주셨습니다. YS찬님, 관세 전쟁으로 미국은 빠져도 다른 나라들은 각자 도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유럽도 같이 빠졌죠. 오늘 K 증시 걱정입니다. 오봉사님, 테슬라는 벌써 마이너스 50%가 왔어요. 무섭네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국내 증시 서학개미 돈이 최근에 많이 들어간 돈 대비해서 봤더니 평균 계좌가 마이너스 40% 이상이더라고요. 뭐 아이온큐 이런 종목들이 다 반토막 넘게 이제 조정이 팔란티오도 들어왔죠. 지금 오늘 또 빠졌고요. 태양과 바람님, 이제 테슬라 괜찮을까요? 테슬라 괜찮을까요? 계속 많은데요. 준호 매니저, 네. 테슬라 괜찮을까요가 이게 마치 무슨 관용어구처럼 막 올라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뭐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시대의 가장 큰 수혜주에서 지금 가장 큰 그렇겠죠. 또 피해주로 네. 지목이 되면서 큰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뭐 작년 12월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연일 폭등하던 테슬라 주가가 지금 2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걸 떠나서 오히려 더 그 주가 하락이 더 나와졌어요. 그러니까 7주 연속 하락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역사상 최대 하락이 나와주기도 했는데 일단 뭐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판매량 감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정치에 개입하면서 비호감 이미지도 그거죠. 분명히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미국 내에서도 예전에 원래 유럽권에서만 그랬지만 지금 미국 내 테슬라 매장에서도 뭐 화재 사태, 테러 사태 이런 것들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혁신과 어떤 변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을 좀 따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정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이제 어떤 모든 어떤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연방 정부의 어떤 삭감 그리고 또 어떤 감원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그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도 이 초기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노이즈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뭐 실망감이 거의 패닉셀로 나와주면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게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 많이 매수했던 뭐 1위죠. 아이온K, 뭐 네, 팔란티어 보여. 그리고 테슬라 1등이 이제 테슬라고요. 그리고 이제 2등이
테슬라의 이제 2배 레버리지가 2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고 순위인데 실질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은 그래 좀 과도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이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다 이미 반납한 상태이고 사실 테슬라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 전기차 판매량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기대감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이 올 하반기에 기가팩토리에 투입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가장 컸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어떤 낙폭은 판매량 감소는 사실 주니퍼 Y 가장 이제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Y가 신버전이 나왔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과 또 중국권에서도 이제 그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 모델 Y 신모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구모델은 판매가 감소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오히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와 그리고 트럼프의 비호감 이미지 정치에 너무 직접적인 개입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적용되면서 판매량 감소가 이제 단초가 되어서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게 나아졌다. 다만 증시가 또 안정을 찾았을 때도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뉴욕 증시의 대표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미국 경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또 이제 첨단산도 규제 완화에 가장 큰 성장주는 테슬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회복 탄력성과 반등은 강하게 들어와 줄 거라 보고 있지만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증폭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뭐 하반기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 탄력성과 6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FSD 관련된 사이버 택시가 사이버 택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오스틴을 비롯한 이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테슬라의 어떤 주가 탄력성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한 6월 정도는 돼봐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적어도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업의 좀 본질에 좀 집중을 해서 네.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실제 가격 조정도 많이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테슬라도 지금 220달러까지 이제 네. 주가가 빠지고 이러면 작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전 수준으로 그대로 회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준호 매니저님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테슬라를 사실 뭐 전기 자동차 많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자율주행, 그 자율주행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이 이제 탑재된 로보택시 거기에다가 피규어 AI. 사실 지금 전 세계 피규어 AI 기업들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로봇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하는데 테슬라는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자꾸 여기서 이제 전기차에 집중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본질이 좀 흐려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될 거예요. 네. 그에 대한 이제 밸류를 감안한다면 저는 뭐 테슬라는 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는 오히려 테슬라 2X 사셔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기술적 분석을 한번 네, 가보죠. 오히려 차트를 제가 좀 이럴 땐 보여드릴게요. 차트 아닙니까? 믿어보는 테슬라 게? 차트를 예. 조금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테슬라 차트예요. 작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 딱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솟구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이 이제 대선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횡보 조정 이후에 대세 상승이 진행이 됐어요. 저게 이제 자율주행, 네, 우주항공 자율주행, 로봇 다 우주항공 싹다. 로봇 네. 일론 머스크의 네. 이제 후광 효과 때문에 그거죠. 주가가 이제 네.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딱 488달러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오늘 종가까지 하면은 54%가 지금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이제 누른다라고 하더라도 210달러 언저리에서는 저는 가격 하방이 분명히 지지가 좀 될 거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 수준에서는 저는 2X 이제는 사셔도 된다. 2배 올라가는 거를 이제 사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는 이미 작년에 당선되기 이전 수준으로 일론 머스크의 후광 효과 다 걷어낸 수준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질 가치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가치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말 나온 김에 엔비디아도 빠르게 좀 가치 좀 분석을 그렇죠. 해드리면 제가 이제 110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110달러가 깨지면 그때부터 이제 2X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이제 110달러 이제 조정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도 2X를 분명히 저는 공략을 좀 해도 되는 시점이다. 아, 엔비디아도요? 네, 작년 8월과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예. 주가가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블랙일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 전부 다 이제 가격이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만 네. 신규 진입이 가능한 영역까지 주가가 좀 과매도 구간까지 좀 흘러내렸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영민 매니저의 뷰와 견해입니다. 네, 제 여러분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뭘 하라고 제시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 테슬라도 출발 전, 그러니까 모든 트럼프 이슈를 걷어낸 가격이었다. 엔비디아 역시도 기술적에 110달러를 네. 여기 깬 요런 거기 때문에 이제 영민 매니저는 일단은 한번
야수의 심장 쪽을 선택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네. 판단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준호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 가야죠. 그래도 피난처 안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야죠. 보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좀 강력한 모멘텀도 있어서 네, 오늘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는 기업을 다시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우크라로 갑니까? 맞습니다. 일단 뭐 젤렌스키가 이제 방금 전에 사우디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이제 미국 국무부에도 고위급 회담이 이제 이어지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또 이제 종전 또 그리고 관물 협정 논의가 우리 시간으로 한 내일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일단 우크라이나가 이번 회동에 어떤 이제 부분 협상 휴전안을 좀 제시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공격을 좀 멈추고 그리고 미국은 오히려 군사와 또 정보 지원 중단을 해제해달라는 어떤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어서 네네.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물 협정은 당연히 무난하게 이번에 뭐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또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의 어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HD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현지에 지금 이제 굴착기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게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캐터필라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굴착기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캐터필라가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사실상 지금 뭐 채굴 작업, 히토류 채굴 작업이라든지 또 재건 사업에는 당연히 굴착기가 포크레인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기본이죠. 기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프라의 가장 이제 투자의 기본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점유율 1등인 HD현대 인프라코어가 앞으로 추가 수주가 이뤄진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연간 100대 수준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라크 재건과 이제 같이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는 한 연간 수출액은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수준이고 현재 매출액은 1에서 2% 정도 수준이지만 앞으로 그게 더욱 더 빠르게 또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HD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상 방위 산업 관련해서도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구조원 규모의 이제 K2 전차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이 다음 달 정도에 체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K2 전차는 현대 로템이 만들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파워팩, 엔진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디젤 엔진이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속기 같은 경우는 S&T 다이내믹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K2 전차가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또 이집트 등 이제 중동, 또 유럽권에서 이제 다양한 수주가 이제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는 K2 전차의 수주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도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그렇죠. 누릴 수 있다. 디젤 엔진을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 엔진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ESS 수요가 좀 증가에 따른 가스 발전기 수요도 확대되고 있고 ESS요? 맞아요. 그리고 방산 매출 성장에도 힘입어서 예.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엔진 쪽에서는 발생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굴착기 관련된 이제 매출 성장도 가파르게 진행된다면 올해 아직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그나마 오늘 시장에 좀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예. 오늘 HD 현대 인프라코어 읽어봤습니다. 요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S&T 다이나믹스 궁금하신 분들 많이 네. 있거든요. 현대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K2 전차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일단 이제 K2 전차를 지금 조립하고 차체 그리고 생산하는 기업은 현대 로템이고요. 로템이죠. 네, 근데 현대 로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파워팩,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는 원래는 이제 독일 기업이 채택이 됐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디젤 엔진과 그리고 S&T 다이맥스의 변속기가 변속기. 같이 결합된 게 본격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예, 공급이 되기 예.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독일 기업이 됐지만 지금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에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또 차세대 이제 그 K2 전차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팩을요? 네, 써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K2 전차의 어떤 수주 확대 또 그리고 이제 발주 확대에 또 가장 큰 수혜주로 부과될 수 있는 게 현대 로템도 있지만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코어도 있다. 있구나. 다만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가장 실질적인 수혜주. 지금부터는 제가 오히려 예전에 테마성인 SY스틸텍이나 SG나 뭐 이런 기업들보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는 HD현대 인프라코어가 지금은 가장 실질적인 수혜주다 보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S&T 다이나믹스, 그리고 현대 로템, 네. K2 전차 수혜까지도 우리가 함께 봤고요. 가격 전략으로 바로 가볼까요? 오늘 그래도 아무래도 시장 여파로 살짝 밀리겠죠? 흔들릴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일단 매수가를 조금 낮게
잡아볼게요. 그래서 9,200원으로 한번 매수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 돌파로 11,000원을 네,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나이대는 7,8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HD 현대 인프라코어로 향합니다. 젤렌스키가 사우디에 도착을 한 했다고, 거죠. 네, 네, 했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영민 매니저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장중에 4.1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유한 양행. 다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평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평가만 잘 나오면 정말 매출액 늘고 로열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이 구조 유한양행으로 오늘의 일발 공략했습니다. 오늘 잘 버티시고 또 승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